한국군 지원단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도 청탁이 많아서 아예 통역병 선발 방식을 바꿨다. 제비 뽑기 방식으로 바꿔버렸다. 라고까지 폭로합니다. 들어보시죠. 그걸 보내라는 이제 청탁이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막 부하들한테 하고 했는데 예. 제가 회의 때도 이거는 너희들 잘못하면은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러면서 제가 선발 방법을 바꾼 거예요. 제비 뽑기로 선발 방법을 그러니까 인터뷰를 해서 영어 성적을 체크를 해서 이렇게 선발한 게 아니고 제가 이사단 지역장한테 니들 그거 잘못했다면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카투사 그 이사단 그 수병까지 포함해서 이사단 인원들을 지원원 애들 다 집합시켜놓고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 뽑기한다. 너 문재인에 손들어 봐서 없기 때문에 뽑기로 해서 제가 떨어뜨렸죠. 그 확실히 일병은 안 갔다 이거죠? 네, 안 갔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보내달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막았고. 자, 지금 이 한국군 당시 지원단장의 주장대로라면 추미애 아들 통역병 청탁이 하도 많아서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보내달라는 추가 청탁도 있었다라는 게 주장인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병사들을 집합시켜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니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 한다. 문제 있으면 손들어. 추아들을 뽑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했다. 결국 통역병 선발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청탁 요청이 있었다라는 건데 박정아 대변인, 만약에 이 주장 사실이라면 정상적인 카투사 내에서 통역병 선발 방식이 있었을 텐데 사실은 이거는 국방부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까지 해왔었던 어떤 적법한 방식이었을 텐데 이 같은 청탁 때문에 군 본연의 업무에도 상당히 영향을 준 결과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선발 방식도 바꿨다면? 그러니까 당시 아마 통역병 한 60명 정도 뽑았던 걸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통역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올림픽 가서 그 통역병 하고 있으면 선수들도 보고 경기도 보고 이게 좋은 거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한번 봤잖아요. 이 국제 행사에 통역병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스펙이거든요. 스펙이죠.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이게 대학교 가는데도 그렇고 어디 입사하는데도 그렇고 굉장히 이 국제 행사에서 뭔가 했다는 게 아주 공신력 있는 중요한 스펙이기 때문에 너도나도 이제 가려고 했던 거고 지원단장 주장하는 것처럼 처음에 제비뽑기에서 선발했는데 이후에도 또다시 추가적으로 뽑아달라고 압력이 왔다. 사실이라면 그럴 정도로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이니까 당대표가 그래도 됩니까? 이게 사실이면? 사실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워낙 많으니까 아마 지원단장이 저렇게 제비뽑기 형식,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발 방식이 분명히 있었겠죠. 뭐 시험도 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어 테스트도 해보고 근데 거기에 혹여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면 나중에라도 큰 문제가 생길까봐 저렇게 제비뽑기를 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지원단장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만 굳이 더 보태면 이 건에 있어서 지금 지원단장은 저렇게 편하게 한 줄 한 줄 얘기를 하고 우리도 한 줄 한 줄 뭐 청탁했느냐 안 했는지 뭐 추가로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당시에 그 안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논의들이 있었겠어요. 이 부대 내에서 이렇게 한 줄 청탁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청탁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국회 연락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국방장관에서는 뭐라 그러고 그럼 우리 부대는 어떻게 판단해 이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을 거라 저는 이거는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조금만 우리 사회가 좀 더 합의가 된다면 얼마든지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윤태원 시장님, 제가 국방부 출입 기자를 상당히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출입했던 출입처에 대한 취재처에 대한 자부심 뭐 그런 게 비슷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국방부는 이제 옛날처럼 뭐 엄마가 누구라고 아빠가 누구라고 부모가 돈 있다고 엄마가 당대표라고 아들 뭐 편한데 군대 보내고 그런 청탁 절대 안 통한다.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왔는데 맞았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게요. 되게 높은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 자제가 군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요즘 그 지휘관이
되게 머리가 아픈 게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모든 군인들이 다 집에 귀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누구는 흑수저, 누구는 금수저가 아니라 누구네 집 애가 우리 부대에 있다, 우리 내무반에 얘다, 라는 게 다 알아요. 그러니까 티나게 그 친구를 배려해주면은 그게 소문이 나고 또 그러면은 그 친구의 부모한테 또 그게 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예. 특히 정치인이라면은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제 다쳐서 나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잘해줄 수도 없고 못해줄 수도 없고 정말로 이게 뭔가 표시가 안 나게 해주려고 노력들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추장관 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했던 것 같아요. 표시가 나는 걸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김영란법 관련해가지고 이런 건데요. 그간에 이제 김영란법 처음에 낼 때 아예 뭐 밥도 못 먹냐, 친한 사람한테 축의금도 못 내냐, 뭐 그리고 뭐 좀 물어보지도 못하냐 라는 식으로 했는데 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아니 내가 청탁한 게 아니라 그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봤다. 문의한 거다. 문의. 물어봤다. 뭐 거기 이제 가출자 어떻게 돼요? 누구 아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내가 뭐 부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알아보려고. 예. 그리고 잘 살펴봐 주세요. 예. 라고 했던 것들은 지금까지는 다 이건 청탁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권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라고 다 피해 나갔는데 예. 한국에서 이제는 그럴 수 없겠다. 조금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런 걸 강력하게 제어하자라는 공감대 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이 김영란법을 보면요. 국회의원들에 대해 가지고는 민원이 불법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민원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의 민원이 돼버린 것이고 김영란법의 취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 거 아니야? 뭐 본질은 안 된 거야. 본질은 검찰 개혁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되게 동문서답이 되는 거죠. 동문서답이다. 추미애 장관 측의 해명 얘기를 언급하셔서 손정인 변호사님, 만약에 한국군 지원단장 당시 이분이 새빨간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라면 당시에 본인이 국회 연락단으로부터 그리고 국방부 장관실로부터 제비뽑기 선발 이후에도 다 결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뭔가 집요한 청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추 장관 측은 왜 국회 연락단과 국방부 장관실 직원들이 전화를 했는지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고 추 장관이 모르게 그러니까 당시 추미애 당대표가 모르게 보좌관들이 알아서 혹은 국방부가 알아서 이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개연성은 남겨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고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추 장관의 입장은 우리는 청탁한 적 없다. 그 정도를 청탁할 리도 없고 만약에 직접 청탁했으면 청탁이 실제로 실패했을 것이냐. 사회 상식에 부합하는 생각은 내가 직접적으로 청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이런 취지의 주장이고 이것도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단장이라는 분께서 부탁 전화 굉장히 많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병사들 앞에 너희가 하도 많이 청탁을 해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들 이외에도 다수의 전화가 있었을 개연성도 또 열어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정도의 청탁을 너무 쉽게 하는 우리의 민낯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추 장관이 청탁했다, 그쪽 청탁이었다라는 발언이나 진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추 장관 측에서 했다라고 만연히 또 넘어짚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추 장관 입장에서 우리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청탁할 일 만무하지 않겠느냐보다는 구체적으로 나는 이 일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청탁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뭐 부탁을 하거나 국방부 장관실에 연락한 적이 없다. 이런 명쾌하고 구체적인 어떤 반박이 나올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서서 해당 지원 단장의 이야기 중에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하도 청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선발 방법을 바꿨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추미애 장관 측 말고 다른 통역 병사들과 관련된 청탁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부분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